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시간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어쨌든 방송으로는 계속하고 있네요. 오늘도 두 분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초보니까 두 분이서 좀 살살 해주셔가지고 이제 싸우지 마시고 의미 있는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두 분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시사방송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그런 주제네요. 노동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좀 다뤄볼 건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노동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냐.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는 뭐 당사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당선자의 좀 발언들을 저희가 좀 캐치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업무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노사 간의 합의로 더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인수위는 이제 한 2달밖에 일을 안 하잖아요. 좀 120시간씩 일을 하겠네요. 거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대로 이제 노동을 이제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52시간 제도가 이제 2018년에 이제 안착이 됐다가 이후에 또 이제 재계의 반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손질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재섭 위원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정책 특히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타수를 잡고 갈지 좀 조망해 보시거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노동 시간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노동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랑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일, 노동자들의 워라밸을 확보하는 일은 아무래도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최대한 노동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서 업무에 좀 효율적으로 노동자들을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딱 맞게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쉴 건 쉬고 육아할 건 육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좋은데 문제는 이제 사실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 일률적으로 이런 노동 시간들이나 아니면은 임금에 대한 규제들을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악영향들이 너무 컸다. 부작용들이 컸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뭐 탄력 근로제니 아니면 뭐 선택적 근로제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계속 근로시간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52시간이 안 지켜지고 계속 늘어나는 특별 연장 근로들이 있었던 것은 이런 부작용들이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가서는 상당 부분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데 이걸 노동부 장관이 그냥 임의적으로 안에 있는 시행령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늘려주고 그때그때 늘려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요 뭐 새 정부 혹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이랬고 그 와중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윤 정부에 대한 이런 걸 좀 바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게 우려된다 이런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선거 때 돌아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하신 말씀 중에 노동 관련해서 좀 황당하다 싶은 얘기가 많았지요. 네. 뭐 120시간이라도 일해야 된다라든지 실제로 120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뭐 최저임금도 뭐 폐지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뭐 손발 노동은 뭐 아프리카에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발언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노동 정책하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늘리는 방향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한 3위 정도 예. 하더라고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그 52시간으로 한 다음에 그게 지금 나온 통계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최근에 그 이제 보수 언론에서 해외 학자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미국의 그 보수 경제학자들을 초대해서 네. 한국의 한국의 그 노동시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달라고 모셨는데 이분들이 얘기를 듣고 일주일에 52시간이나 일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과거보다 적게 일해서 뭐 이게 뭐 반기업이다, 뭐 시장 질서에 위배된다 이러는데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과로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일한다. 그러면서 또 생산성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일한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혁신을 위해서는 좀 예.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오히려 뭐 주변 뭐 환경이라든지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쓰는 장비라든지 뭐 이런 노동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저도 노동 유연화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유연화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거는 뭐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노동 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 한 다음에 선택적 근로제라든지 탄력 근로제라고 계속 제도를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 당선인이 말하는 이 유연화가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좀 궁금함이 드는데 네. 2018년에 이제 이게 들어오고 나서 재계 반발이 많으니까 경사도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네. 또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근로기준법상 탄력 근로제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선택 근로제도 이제 1개월에서 3개월로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늘릴 거냐? 사실은 이게 뭐 사용자의 부담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고용 창출을 좀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미 어느 정도 재계가 의견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미 입법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김재섭 의원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 번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런 재계의 요구는 무엇이냐. 근데 사실 이 우리가 노동 시간을 이야기하게 된 핵심이 어저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랑 이 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건데, 우리가 사실 후보 시절에는 이 노동 시간 뭐 120시간부터 해가지고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토론들이 많았는데 어저께 사실 쟁점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갈 노동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비전이 아직까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유축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법적으로 너무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실무 단위에서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실무 단위에서 너무 임의적으로 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근로감독관들이 하다 보니까 기준도 없어요. 이게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2번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기간이 몇 회인 건지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실제로 인가율을 따져보니까 90%를 그냥 다 인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실무적 차원에서 다를 수 있는 거냐? 그럼 우리가 법을 한번 고민할 때가 됐거든요. 실무에서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우리가 재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아까 OECD 말씀하셨지만은 그 OECD에서 실 근로시간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기준된 법정 근로시간을 따지면 독일이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주 6일에 48시간이고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5일에 40시간이니까 사실상 하루에 8시간 똑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법정 근로시간을 우리가 제한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무리하게 낮추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환경에 맞게 업종별로 그다음에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자유롭게 좀 이런 이 노동시간들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법령을 좀 무리하게 추진했다. 이런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네. 법령에 대한 좀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얘기가 깊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게 노동부에서 인가를 해주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52시간 말고도 이제 특별히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신청 건수도 들어갔고 인가도 되게 높은데 맞습니다. 자의적인 게 있어서 이거를 하면 오히려 이제 실제 현실을 반영하려면 차라리 이런 뒷문을 열어놓지 말고 앞문에서 다시 해가지고 좀 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그렇죠.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거기는 여기까지만 좀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최근에 이제 경제단체와의 오찬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로 좀 넘어가는데 그 전에 당선인 이야기를 좀 듣고 오시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네, 상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지은 대변인부터 좀 말씀 주시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책의 소득주도 성장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주도 성장을 표방하나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친기업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되는 것이 당연하고 제도 완화라든지 친기업 정책은 뭐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이재명 후보까지도 모든 민주당 후보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만 잘 되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노사 합의라고 하는데 기업이랑만 간담을 하고 노측이랑은 간담회를 하는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한쪽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노동 유연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노동 유연화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은 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안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유연 안전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복지가 없고 실직을 했을 때는 뭐 도와주는 게 없으면서 무조건 유연하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뭐 시간도 탄력적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유연하라는 게 사실은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은 실직한 사람들이 구직할 때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것과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 큰 충격이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연화뿐만 아니라 유연 안전화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김재섭. 그렇죠. 이제 유연성만 강조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노동 안전성까지 같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앞서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 그러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뭐 기업에 대한 세금들이 적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중에 상위 1%가 거의 대다수의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랑 이제 그렇죠. 현차그룹이 법인세 상당 부분을 거의 80% 정도를 네. 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세금 많이 내고 국가의 도움을 받았던 대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적어도 규제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세금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은 동시에 규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없는 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세금 많이 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를 받는 게 그건데 그래서 이 재계 일선에서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금 내는 거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를 좀 없애주십시오. 규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 규제도 있을 뿐더러 다양한 산업 규제들이 있고 이것이 사실 혁신들을 막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기를 못 펴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선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규제 철폐라는 것이 단순히 이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규제 혁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 사회자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규제라는 게 사실은 이따가 저희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네. 인터뷰도 좀 있는데 사실 뭐 독성 물질이라든가 건강권과 관련돼서 노동자든 소비자든 이런 네. 문제는 또 규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또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된 뭐 백혈병 피해자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네. 뭐 아마 김재섭 위원도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 거고 규제의 핵심은요. 다 풀어주는 게 좋은데 보건이나 그다음에 의학, 그러니까 건강이나 그다음에 환경에 관한 규제는 강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쵸. 그 밖의 규제들은 그렇죠. 사실 풀수록 좋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검사 시절에 노동 사건 관련해서 엄벌에 처했다. 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가 이슈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에서는 지금 처벌 받을까봐 이제 급급하고 노동계에서는 또 이게 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하나의 또 하나의 뭐 전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논쟁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최지은 대표님? 일단 이게 규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규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경,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개인 정보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한 규제인데 이 외의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득권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규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를 위한 규제도 있지만 기득권 보호도 많기 때문에 이 규제 철폐 하나를 할 때 여러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하고 그것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정치적 지도자가 보여야 될 모습인데 규제 철폐 좋죠.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AI가 이제는 아주 발달해서 사법이라든지 판사 영역을 대체할 수 있고 검사의 기능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법률 회사가 나왔다. 그럼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 AI에게 법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줄 것인가? 지금 이미 변호사나 검사나 뭐 로스쿨을 나와서 이런 규제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규제 철폐의 한 가지 예인데 여기서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는 뭐 다 풀면서 왜 그러면은 뭐 변호사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고 뭐 로스쿨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규제 철폐 친기업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이게 기득권과 싸울 것인지 그러면은 그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이 규제 철폐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바이고요.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산업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뭐 산재 이런 것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하다가 일을 하다가 많은 청년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되고 지금 이미 중대재해보호법은 통과를 했는데 주 핵심은 그럼 이걸 확대할 것이냐, 뭐 축소할 것이냐, 그럼 5인 미만의 사업자도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 5인 미만 사업자에서 사실은 산업재해 그 사망이 한 3분의 1은 거기서 난다고 하고 실제로 산업재해 한 40%도 5인 미만 사업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자도 이런 것을 적용은 해야 되는데 다만 그분들이 영세하시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 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 당선인의 말씀드릴게요. 입장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에 대해서 반대할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노동자들을 정말 다치지 않게 하는 법률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데요. 예를 들면 기업인만 처벌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훨씬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노동감독관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왜 확대하는 이야기들, 여기 현장에서 얼만큼 안전 의무들을 강화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다 배제시켜놓고 기업일만 처벌합시다라고 하는 법안이 반쪽짜리라는 얘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마 당선인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결국 연장 야간 근로도 좀 줄어야 재해가 줄 텐데요. 그래서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또 연동되는 측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표디의 건강한 모습과 두 분이 다시 재회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